추석 전날 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참 밝았어요. 그런데 저는 왜 한숨이 나왔을까요? 며느리가 온다는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75살 정순자.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대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태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며느리 미영이와 결혼한 지 8년 됐어요. 처음엔 참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예쁘고 상냥하고 말도 잘했거든요. 웃음도 많고 인사성도 밝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했어요. 며느리를 보는 날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설날, 추석, 어버이날, 제 생일. 딱 이 날들만이요. 평소에는 안부 전화도 잘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저는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요즘 세상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지난 추석에 깨달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미영이가 와서는 부엌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라고요. 마치 감독관이 점검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저한테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전 부치라고, 나물 무치라고, 고기 양념하라고, 마치 지시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도와주려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고마웠거든요. 저는 75살인데도 열심히 따라했어요. 며느리가 함께 해준다고 하니까 든든했죠. 그런데 정작 미영이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계속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추석 당일에도 회사 일이 그렇게 급한가 싶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 직장 생활이 얼마나 빡빡한지 알고 있으니까요. 명절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명절 음식 준비를 거의 다 끝냈을 때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큰형님 내외분, 작은 아들, 매외분이 차례로 왔죠. 그때부터 미영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연기를 시작한 것처럼 말이에요. 갑자기 앞치마를 메고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척들한테는 자기가 다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와드린 거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명절 음식 90%를 제가 만들었는데 미영이가 다 한 걸로 되어 버렸어요. 어른들이 미영이를 효부라고 칭찬하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제가 해야죠 하면서 겸손한 척까지 했어요.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른들 앞에서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면서 저한테는 속으로 어른들 앞에서만 그런다고 속삭이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이용당한 기분이었거든요. 75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용해서 좋은 소리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확신은 없었어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설날이 되었어요. 추석 때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미영이는 명절 사흘 전에 와서 저한테 이것저것 시켰어요. 떡국 끓이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마치 제가 그 집 식모인 것처럼 일감을 주더라고요. 정작 자신은 옆에서 스마트폰만 보고요. 드라마 보느라 바쁘고 SNS 하느라 바쁘고. 그런데 이번엔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미영이가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엄마, 나 시댁에 있어. 명절 음식 만들느라 죽겠어. 시어머니는 나이 드셔서 아무것도 못 하셔. 내가 다 해야 해. 정말 힘들어. 뭐라고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장 보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있는데요. 미영이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미영이가 친정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친정에서는 고생한다고 동정받으려고, 시댁에서는 효부 소리 들으려고. 하지만 정작 일은 저 혼자 하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그저 결과물만 가져갔을 뿐이죠. 설날 당일 손님들이 와서 또 미영이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유심히 봤어요. 미영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이에요. 어른들이 오시면 급하게 앞치마 메고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척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쁜 척만 했죠. 젓가락 정리하는 척, 그릇 닦는 척, 음식관 보는 척. 저한테는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시키면서요.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자기가 다 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다리도 아프셔서 못 도와주신다고. 제 다리가 언제 아프다고 했나요? 저는 멀쩡한데요. 오히려 미영이보다 더 잘 걸어 다니는데 말이에요. 그날 친척들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미영이는 명절에만 와서 효부 소리 듣고 가는구나. 실제로는 저 혼자 모든 걸 준비하는데 공은 미영이가 다 가져가고. 어버이날이 됐어요. 이번에도 미영이가 와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조금 달랐어요. 미영이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거든요. 어른들이 오시기 전에는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봤어요. 네일아트 하는 영상 보고 연예인 인스타그램 구경하고 저한테는 음식 준비하라고 시키면서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요리를 잘하시니까 제가 하면 맛이 안 날 것 같다고.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는 일 안 하겠다는 핑계였어요. 교묘한 방법으로 저 혼자 일하게 만드는 거였죠. 어른들이 오시니까 또 연기가 시작됐어요. 앞치마 메고 부엌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바쁜 척. 그러면서 어른들한테는 자기가 다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와드린 거라고 하면서요. 그날 큰형님이 미영이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영이가 참 잘한다고, 순자가 복이 많다고. 미영이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8년 동안 이런 식으로 저를 이용해 왔구나 싶었어요. 어른들이 돌아가신 후 미영이가 또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시댁 어른들이 나 보고 효부라고 하셔. 시어머니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고.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미영이가 없어도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75년간 해온 일인데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미영이는 명절 때만 와서 연기를 하는구나. 효부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만. 실제로는 저 혼자 모든 걸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 주 미영이 친구가 우연히 저를 만났어요. 동네 마트에서였는데 미영이 친구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미영이가 시어머니를 정말 잘 모신다고, 명절마다 혼자서 다 준비한다고 자랑한다고.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미영이가 친구들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미영이는 어디서든 후부 소리를 듣고 싶어 했어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친구들한테서도.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혼자 다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제 친구 영희가 전화했어요. 순자야, 너네 며느리 참 좋다. 우리 동네 며느리들이 시기할 정도래. 뭐라고요? 미영이가 동네에서도 소문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며느리라고. 혼자서 명절 음식도 다 만들고 시어머니는 편하게 쉬게 해드린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미영이가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명절마다 저를 부려먹으면서 밖에서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8년 동안 속아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번 추석은 다르게 해보자고. 추석 일주일 전 미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이번 추석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말했어요. 몸이 아파서 음식 준비를 못 하겠다고 했죠. 미영이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내가 해야지. 라고 대답했어요. 며칠 후 미영이가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못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정말 못 하겠다고 했더니 한숨 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추석 당일 미영이가 왔어요. 그런데 손에는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음식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죠. 미영이가 당황하면서 어머니가 해주실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다고 했잖아. 라고 말했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결국 미영이가 급하게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왔어요. 대부분 냉동식품이었어요. 냉동전, 냉동갈비찜, 냉동나물.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미영이가 다 준비했다고. 어른들이 음식을 드시더니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영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큰형님이 물어보셨어요. 미영이가 직접 만든 거냐고. 미영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사온 거라고 털어놨어요. 어른들이 실망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동안 미영이가 얼마나 잘한다고 칭찬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미영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 설날이 진짜 결정적이었어요. 미영이가 와서 또 저한테 음식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내가 하라고 말했죠. 미영이가 화를 내면서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쳤어요. 그때 저는
8년 동안 참았던 말을 다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다 했는데 넌 공만 가져갔다고. 친정에서도 거짓말하고 친구들한테도 거짓말하고 동네에서도 거짓말한다고. 미영이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날 손님들이 왔을 때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혼자 다 준비했다고. 미영이는 그냥 옆에서 스마트폰만 봤다고. 어른들이 충격받으시더라고요. 큰형님이 미영이한테 물어보셨어요. 정말 그러냐고. 미영이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제가 참고 참았던 것들을 다 털어놨거든요. 어른들이 미영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 어른들이 돌아가신 후 미영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하신다고. 제가 너무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했다고 대답했어요. 8년 동안 나를 이용해 놓고 뭐가 너무하냐고. 그날 이후로 미영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사건 이후 한 달 정도 조용했어요. 미영이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좀 서운했어요. 그래도 8년 동안 며느리였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더 이상 명절 때마다 이용당할 일도 없고, 거짓말 들을 일도 없고, 어버이날이 됐는데도 미영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편했어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날 혼자서 간단하게 먹고 혼자서 TV 보면서 쉬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명절이었어요. 며칠 후 아들 태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영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정말 도와드리겠다고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명절 때만 나타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진짜로 도움이 되고 싶으면 평소에도 안부를 물어보고 가끔 얼굴도 보러 오라고 말했어요. 명절에만 와서 연기하지 말고요.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됐어요. 미영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정말로 음식 준비를 도와줘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짓말을 안 해요. 어른들한테도 어머니와 함께 준비했다고 말해요. 혼자 한 척 안 하고요.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며느리는 명절에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며느리를 두고 계신가요? 명절에만 와서 효부 연기를 하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서 말해보세요. 진실을 말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거짓말 위에 쌓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거든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결국은 더 좋은 관계가 될 거예요. 저와 미영이처럼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서로 조언도 나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처럼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에요. 하지만 거짓된 모습으로 모이는 건 의미가 없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게 진짜 명절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